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정치권과 국민의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어제 유영하 변호사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 탄핵 국면으로 가서 막판까지 버텨보겠다는 계산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버티기에 맞서서 야권은 정치적 압박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퇴진운동을 공식화한 가운데 오늘은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조기 대선을 주장을 했죠. 한편 새누리당은 이 분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잠시 후 새 남자의 정치 수다에서 관련 주제로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시작합니다. 오늘도요.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검찰과 특검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 지난번 이제 2차 사과가 포함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 100만 촛불의 민심을 확인하고서도 이 청와대가 요지부동으로 가는 것 같아요. 퇴진도 하야도 불가하다. 또 검찰 조사도 최대한 늦춰달라. 자, 촛불 민심을 확인했는데 네. 이런 대응 방식이 나오는 것은 뭔지, 자, 대통령, 이 청와대의 노림수는 뭔지 이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문제점 지적할 때마다 소통이 없다, 불통이다, 그다음에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요건 터지기 전에 네네. 3년, 4년 내내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참 점잖은 표현이었다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죄송하다,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울면서 들어갔던 최순실 씨나 대통령이나 뭐 아무런 죄의식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최순실 씨는 검찰 조사받으면서 뭐 전부 다 모르겠다, 안 했다, 나는 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사로운 인연. 네, 둘이 건가요? 호흡도 잘 맞았는지 어쩐지 네. 모르겠는데 진술 태도나 또는 뉘우치는 거?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2차 때 뭐 모든 거 받겠다고 했는데 그 변호사로 선임한 유영하 씨 제가 볼 때 저는 이분을 좀 개인적으로도 알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서로 알아보는 사이세요? 뭐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친분이 있는?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호실장이다. 아하, 정치적 경호실장. 색다른 표현이시네요. 네. 그리고 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호위무사다. 그래서 순수하게 사실 말이에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 네. 피의자로 조사를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의 진술을 어떻게 할지 묵비권을 할지 아니면 잠깐 그리고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네. 진술을 하거나 그러는데 참고인 조사라는 것은 그냥 목격자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네. 말하면 뭐 교통사고가 났다. 또는 어디서 절도 사건이 있었다. 뭐 등등등. 네.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 봤다. 네. 또 당신이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진술해달라. 그거예요. 그걸 법원에서는 그냥 증인 의견처럼 참고만 하는 겁니다. 네. 택할지 버릴지만. 그리고 이것은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의자 자기 의뢰인을 이렇게 디펜스 해주고 그럴 거가 아닌데 어쨌거나 네. 대통령은 선임을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별로 뭐 법리를 다툼할 그런 건이 없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선임하고 나서 태도가 공개적으로 확 바뀌었죠. 네. 못 받겠다 조사. 아하. 그럼 이제 유 변호사 입을 빌어서 뭐 검토할 것도 많고 어쩌고 한다는데 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 때 국민 앞에 겸허하게 머리 조아리면서 했던 자기 약속이나 사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거고 네. 국민 여론 같은 건 신경 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반발을 어제부터 불러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현재 특수본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 그다음에 특검이 언제부터 활동을 개시하고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조사를 받고 어느 선까지 죄상이 형법 처벌 요건으로서의 죄상이 드러나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국면입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이제 수사를 네. 거부하는 이거 본인에게 그렇게 득이 될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자, 이번 주 상황 소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1차, 2차 사과에서도 쭉 결국 그 속에 이제 담겨 있었던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과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과를 했지만 그 문맥마다 숨어 있는 부분들은 내 책임,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아하. 좋은 뜻으로 나는 했는데 일부 그 과정에서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 네. 지금 이제 최순실 씨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어떤 정국을 내가 계속해서 주도해 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들이 사과문 곳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이제 그 유영하 대변인 어제 얘기나 오늘 그 이른바 해운대 그 LCT 사건에 대한 네. 철저한 수사 지시.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금 숨겨져 있던 그러한 이른바 국정을 다시 주도하겠다라는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부분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 그동안에 본다면은 그런 사과문 전국 와중에서도 예를 들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거취.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굉장히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네. 이정현 대표가 당신 혼자만의 판단으로 저렇게 버티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 속에서 이정현 대표는 계속 버텨가고 있는 네. 것이고, 그리고 새누리당 내 내홍은 있지만 어쨌건 새누리당이라는 집권당 자체는 현재 그대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이 최재경 민정수석을 아하. 발빠르게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 검찰이라는 이 사정의 칼날을 쥐고 있는 그러한 집단에 대한 통제력은 여전히 갖고 가겠다라는 그동안에 이제 그런 의지들을 보여왔던 것이고, 그랬죠. 그것들이 저는 이제 조금씩 이른바 어떤 민심의 그런 흐름에 대한 반격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국면이 이제 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시민들이 계속해서 평화로운 집회 속에서 어떤 민심이 이 정도로 표출되면 어떤 응답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사실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하야한다거나 이런 건 없다라고 네. 이제 분명하게 좀 목소리를 강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에 맞서는 반작용 어떤 이 국민들의 목소리도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어떻게 이게 펼쳐질지 상당히 좀 염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자, 민심과 좀 격돌을 하는 부분이다. 조금 진도를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서 지금 그동안 권력형 비리, 특히 이 최고위 정점이 연결된 거는 보통 수하에서 꼬리를 자르잖아요. 이건 내가 벌인 일이다. 내가 주범이다. 이건 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르고 이제 거기서 끝났고 덮이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순실은 지금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게 많다고는 하지만 일부 대통령이 부탁을 해서 내가 거둔 것이다. 네. 안종범 전 수석은 대놓고 이건 모두 다 대통령의 짓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18년간 대통령을 모신 사람인데 결국령의 이제 업무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대통령에게 타겟을 맞추고 있어요. 네. 이걸 칼날을 겨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그러면 대통령이 결국은 필요한 거잖아요. 19일에 이 최순실 기소를 위해서 그렇죠. 공소장을 쓰려면. 예. 그럼 이 상황을 청와대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이건 국민 누가 봐도 이 청와대가 피하는 모습인 건 사실 아닙니까? 예. 불리하지 않나요? 정말 기회가 되면 네. 박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안 만나 주실 것 같아요. 아니, 뭘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우선 첫째, 네. 단지 현장 확인을 한 게 아니니까 추론입니다만, 네네. 첫째,
대통령은 뭘 잘못했는지 국민들이 왜 화가 나 있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공과 사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거나 구분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뭐 주사기 뭐 대리 처방이 되었건 연설문이 되었건 뭐가 됐건 드러나고 있는 한 두어 시간마다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요즘은 지난 10월 24일 이후로 공통점을 제가 하나 찾은 게 어디에서건 누구에서건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공사의 경계가 없었다. 둘째, 그러니까 지금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둘째, 그런 정도는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와 최순실 씨 사이에. 그다음에 셋째, 그거 잘하려고 재단 만들고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 아직 돈 누가 배임하거나 횡령 흔적은 아직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그건 중요한 처벌 사유니까. 네. 아니 그 하나 나오지 않았나요? 삼성이 35억을 그거는 재단으로 돈을 바로 준 게 재단 돈이 아니고 기업과 개인 간 거래다. 그렇죠. 네네. 최순실 씨 개인 소유 회사 돈 통장으로 들어간 거니까 재단법인 미르 또는 재단법인 스포츠 K스포츠 그리 간 건 아니죠. 네네. 자, 그래서 주범이고 공범이고 간에 대통령한테는 그런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진정한 반성이나 마음이 동조되어서 나온 사과는 아니라는 게 분명하고요. 촛불 민심을 확인하고서도 왜 저렇게 나오느냐라고 앵커께서 물으셨고 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현실 상황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하나. 둘째는 내가 이렇게 나가더라도 현재의 법 조문으로 형법이 되었건 헌법에서 처벌 사유까지 명시하게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를 실질적으로 나에게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에게 이런 법률적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은 측근의 뭐 어제 선임된 변호인을 포함해서 최재경 민정수석이 어디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최재경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을 한다면 그건 직권 남용이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은 나란 일 하라고 고용된 것이고요. 대통령은 현재 개인적으로 검찰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어제 고용한 유 변호사의 변호사 비용도 대통령이 개인 돈으로 내야 하는 것이고 청와대에 있는 율사들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마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죠. 워낙 공과 사가 섞여 있으니까. 아무튼 현실 상황 인식이 국민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냥 또 한 번의 상식 실종 앞에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까 이 의원님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고 어쩌면 추미애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 대표는 여야 3당 대표가 함께 가서 만났어야죠. 아, 그렇죠. 자기 혼자 가면은 오해를 사는 거고. 하고. 다 함께 만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 이제 한 사람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한 과정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스킨십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처음 만나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이해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자주 만나면 한마디만 들어도 압니다. 저 사람 얘기가 뭔지.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영욱 전 의원의 얘기 중에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좀 와닿던데 이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내 나라. 내 나라.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라. 당연히 내가 물려받아야 될 어떤 그런 나라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옷에 맞는 그렇게 권력 의지가 대단히 강한 사람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면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이강윤 평론가께서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는 것과 본인 의지는 또 다른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그런 이제 전영욱 전 의원의 분석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평가 속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은 예전 봉건 시대의 왕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거 누가 벌을 주죠? 저는 의식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옆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어떤 판단을 한다거나 이러기가 뭐 좀 원천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지난번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그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이제 5천만이 뭐 얘기해도 네. 하야 안 할 것이다. 그렇게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부분들과 평소 보여줬던 권력 의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건 현재도 상당히 이렇게 국정을 주도하겠다라는 의지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소국장님 심리학자 같이 예리하신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방송과 또는 국민들이 3, 4, 5 모여서 많이 지금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안타까움이 이제 대통령도 반론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말씀에도 일견 그렇게 정말 생각하는가? 그게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요. 사실 헌법을 잘 아실 테니까 5년 단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최악의 경우에 뭐 시간은 청와대 편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전 그래도 시간 흘러서 대선이 내년에 돌아오고 만약에 탄핵이나 하야 없이 그 다음에 2월이 되면 이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유욕 으로 바라볼 수 있나요, 국가를? 공사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국가 권력이나 청와대, 뭐 정부 이런 것들을 내가 당연히 우리 아버지, 창업주인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야 할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기업은 나는데. 그럴 수 있을 텐데. 뭐 한 인간의 뇌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없고 해볼 수 없지만 곳곳에서 그런 방증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이 뭐 헌법을 잘 안다고 생각 안 듭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우선 제1조 1항도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아주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